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순간 노래에 집중하다가 타이밍을 한번 살짝 놓쳤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또 우리 바이러스랑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또 힘이 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네버엔딩 스토리.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또 우리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네. 네, 저는 그 최근에 드라마 그 이태원 클라스 요거에 빠져가지고 박서준 씨 머리가 유행하고 있다고. 맞아요. 예. 그 약간 원래 예전에는 그게 원래 개그맨들이 유행시켰던 바가지 머리인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개그맨들이 할 때는 무슨 뭐 약간 그 놀림의 상징의 머리였거든요. 역시 웃기려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얼굴입니다. 그래서 다들 요즘 이게 박서준 따라하다가 다들 웃기고 있다고. 맞아요. 웃기려고 덤비냐. 우리 머리 자르면서 야 개그로 승부 안 하고 너 머리 이런 걸 웃기려고 하지 마라 막 이랬었는데 박서준 씨가 하니까 이게 하나의 그냥 패션. 예. 순수한 어떤 예.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제 그런 헤어스타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간만에 진짜 이 드라마를 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봤어요. 8시간을. 네. 아침 5시에 잤어. 진짜로 새벽에 자면서 하면서 잤어요. 그 정도로 재밌어요? 그것도 내가 겨우 끊었어. 거기서. 왜냐면 더 볼 수 있었는데 내일 생활이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보면 7시까지 잘 것 같아가지고 못 잘 것 같아가지고 그 현빈 나오는 그거는 끝났어요? 그건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뭐가 드라마가 종영됐어요? 네. 네. 그 손예진하고 같이 나왔던 거요. 북한. 뭐 예. 사랑해볼 시차. 예. 예. 그게 약간 그 중간에 그 주진모 사건하고 어떻게 막 이상하게 얽히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었어요 드라마가. 아 그래요? 저는 TV를 안 네, 보니까. 뭔가 약간 이제 주진모 씨랑 같이 덮였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덮였고 어쨌든 그거 보면서 약간 이제 야 재밌다 요즘에.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가고 있는 남산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남산? 네. 거의 이태원이니까. 제가 거의 매일 가잖아요 남산을. 거의 무슨 뭐 어몽길 씨의 스케줄처럼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남산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차이는 별일 없었고, 자 우리 파산하신 우리 오사춘기님. 파산남. 네. 네, 파산을 하고 네. 지금 죄송한데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왜요? 좋아요. 왜요? 수술을 좀 하고. 또 잘생겨지려고? 이제 아니. 그만 좀 합시다. 수술 이후로 좀 그만 좀 합시다. 이게 3일 전에 금요일 날 사랑니를 하나 뽑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지? 그날 못 뽑는다고 오늘 째고 뽑고 나는 임플란트 하셨어요? 아니요 사랑니를 사랑니만. 뽑았는데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 그 이상하게 났나 보구나. 예 사랑니가. 그래서 이렇게 네. 했는데 저는 치과에서 처음으로 엉덩이 주사를 맞아봤어요. 마치? 예 아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웠다. 항생제나 뭐. 그래서 그 뭐지 진통제. 근데 제가 진통제. 이런 거 되게 잘 참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이거 방송을 못 할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아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제 하셨어요? 어제? 아니요 4시간 전에. 아, 진짜? 지금 망치로 진짜 아구창을 그냥 주기적으로 한다 자, 싶은데 오늘 오사춘기님 차례에서 인터셉트를 많이 하는 네. 걸로. 아니, 저도 예전에 사랑니를 뽑아봤거든요. 네. 보통 이제 어금니 옆에 이렇게 나는데 네. 그 전에 그 TV 같은 거 보면은 막 광대뼈 쪽에 나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 사랑니가.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나는 경우는 이게 큰 수술이 되더라고요. 제 동생도 입 천장에서 이빨이 하나 나가지고 수술 크게 한 적 제가 있어요.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완전히 옆으로, 누웠네. 그러니까 완전 옆으로 90도로 누워버렸네 이게. 예, 아,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어금니 보통 옆에 나란히 놔야 되는데 거기서 옆으로 아예 그냥 누워버리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 어렵네. 개그맨 있잖아요. 김영삼 씨. 아 예. 아, 그래요? 김영삼 씨가 사랑니 발치를 전문적으로 하죠. 예. 공부합시다 예전에 했던 네. 랄랄랄랄라 이거 했던 선배님 중에 3초 안에 웃겨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새날에 나오신 적 있죠. 아 아, 나오셨어요. 그래요? 그 김영삼 선배님께서 이제 그거 하는 원래 치과에서 사랑니 잘 안 뽑아주려고 그래요. 돈이 안 힘들어. 되니까. 돈이 안 되거든. 아, 제가 정말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있다고 그래서 네. CT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CT 촬영을 하는데 원래 비싼데 그런 거. 19,000원. 내려간 거예요? 요번 아니. 예전부터 원래 싼 거예요? CT는 기본적으로 3,40만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료보험이 돼서 이거는 와. 19,000원. 이문덕. 예, 다 수술하는데 오늘 뭐 마취제인가 뭐는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거에서 5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코로나 요 문제 때문에도 얘기가 됐지만 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 오히려 미국에서도 네.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웃긴 게 얘네들이 이제 알아서 검사는 뭐 200~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해줄게. 하지만 만약에 확진됐어. 치료비마저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지금 거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본주의에 그냥 쓰레기 나라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너무. 그러니까 행복하지는 않아. 돈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거지. 없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거보다 더 비참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돈 가지고 병원에 안 가고 병원 비싸니까 총을 사는 거예요. 날 이렇게 만든 애들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가 이상하단 말이야. 아니, 그 영화가 있어요. 총 들고 병원에 가서 내 딸 수술시키라고 톰 크루스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 이해가 되더라고. 어쨌든 오늘 좀 잘 고통을 잘 참아서 아이, 잘 예. 파이팅합니다. 네. 이를 악물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자 그리고 옆에는 또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자 야수님 어떻게 뭐 특별한 일 없으셨어요? 주말 동안 이제 네. 글로벌하게 네. 재밌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오늘 있었어요?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좀 이따 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인나우로. 자, 오늘 주제는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리 뭐 아베 총리가 이제는 조금 올림픽을 좀 연장을 할 것 같아요라고 약간 이제 액션이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주제를 우리가 뭐 싸움 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무슨 뭐 아가리 파이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또 아가리 올림픽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둥이로 해서 이 올림픽 얘기를 어차피 올해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라도 한번 올림픽 얘기를 해보자라는 뜻으로 주제를 이제 주둥이 올림픽으로 정했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로 한번 정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제가 1등이고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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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사춘기님 2등. 가위바위보. 자, 마찬이 3등, 야수님 4등. 자, 요 순서대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둥이 올림픽, 네, 김미리 편입니다. 저는 뭐 사실 이번에 열리는 게 이제 뭐 하계 올림픽이잖아요. 하계 올림픽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계 올림픽하고 하계 올림픽하고 어떻게 보면 2년마다 이렇게 그죠? 올림픽은 4년마다 하지만 뭐 2년 지나고 나면 또 요거 하고 막 있잖아요. 볼거리가 있잖아요.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림픽 하다 보니까 지난 저기 4년 전에는 어디서 했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최근에는 본 기억에 남게 재밌게 본 올림픽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동계 올림픽이 좀 기억에 남아요. 아우 연하킴 덕분에. 그게 좀 기억이 남아서 오늘 동계 올림픽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요 얘기는 잠깐 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기 힘들 것 같아. 만약에 굳이 하고 싶다면 종목을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저기 그 후쿠시마에서 마라톤 경기, 후쿠시마 지역 한 바퀴 도는 걸로 해갖고 아무도 출전 안 하겠죠. 일본 애들만. 한 명이 뛰면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금메달.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생 연금 받고. 소원이 죽기 전에 금메달 따보는 게 소원인 분들 이런 분들이 출전하는 거죠. 안 그러면 다들 방호복 입고 기록을 재는 거지. 뭐 방호복 입은 상태에서 하던가. 달리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말고는 뭐 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단은 연기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저는 이제 그 동계올림픽 선수 중에서 저는 좀 다르게 스토리가 있는 선수들이 재밌잖아요. 특히 이제 스포츠가 좀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물론 엘리트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서 기록을 내는 선수들도 굉장히 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뭔가 그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스포츠를 할 여건이 아닌데 스포츠를 해가지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 보면은 이건 뭔가 이거는 저거는 신이 준 선물인가? 어떻게 저 운동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저 운동을 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이제 우리 송강호 선수 했던 거 있었잖아요. 했던 얘기 중에 임춘애 라면 먹고 라면 먹고 예. 그 메달 땄다고 그 얘기도 되게 유명했었던 일화 중에 하나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 핸드볼 선수들 여자 핸드볼 선수들 그런 에피소드도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최근에 그 심석희 선수가 이제 작년 이맘때더라고요. 작년 1월쯤에 이제 미투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코치에 대해서 미투를 해서 아니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저런 취급을 당하면서 운동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석희 선수는 제가 이제 막 좀 분석을 막 해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잘하긴 잘해요. 거의 양궁처럼 쇼트트랙도 거의 양궁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다 월드 클래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 중에 이제 심석희 선수, 최민정 선수가 저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선수가. 최민정 선수도 쇼트트랙이에요. 쇼트트랙이요. 월드 클래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도 잘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지난 2018년도 평창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이거 이슈돼서 나온 건데 그 준결승전에서 여자 3000m 계주에서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거의 뭐 한 바퀴가 차이 났단 말이에요. 한 바퀴 차이가 났는데 그거를 따라잡아가지고 따라잡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어요. 쇼트에서 한 바퀴 반이면 그러니까 쇼트도 마찬가지지만 이 그 금메달 결정전은요. 네. 기량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러시아 애나 뭐 대만 애나 뭐 캐나다 애나 정말 날치기로 가잖아요. 네.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쇼트를 하는 걸 내 눈으로 앞에서 보잖아요. 바람이 휙휙 날아가요. 그 속도로 하는 걸 한 바퀴 반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 대단한 거죠. 그 진짜 심석희하고 그러니까 안현수는 갑자기 안현수 씨가 나오나? 안현수도 잘하는데. 빅토르안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 경기가 있었을 때도 왜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하고 봤단 말이에요. 했더니 월드 클래스 선수가 2명이나 있는 거야. 물론 나머지 선수도 국가대표 선수 잘하는 선수들이지만 월드 클래스 선수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심석희하고 최민정 선수가 월드 클래스란 말이에요. 근데 두 선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갖고 근데 이 경기가 나기 전에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3주 전에 그 선수촌을 갑자기 도망갔어요. 심석희 선수가 아시죠? 무단 이탈했었죠. 무단 이탈했잖아요. 네, 무단 이탈했다고 언론에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이것을 그 기사를 내가 아까 뽑아서 보면서 이런 거 이제 분석하는 게 재밌거든요. 아니 왜 이 3주 놔두고 갑자기 이탈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자기 평생 꿈인 올림픽을 앞에 두고 3주 만에 나갈 정도로 심리적인 뭔가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코치하고 분명히 안 좋은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경기에서 그렇게 좋은 기량으로 하는 걸 보면 제가 이 멘탈이 보통 멘탈이 아니구나. 저 선수가. 그리고 그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석희 선수가 2014년도에도 계주에서 메달을 땄는데 그때도 뭐냐면 역전으로 이긴 거예요. 중국애를 한 바퀴 그 보통 1, 2, 3, 4번 있잖아요. 계주가 4명이 타는데 1, 2번 주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한 바퀴를 더 돌아.
남들보다 한 번씩 더 타. 한 번씩 더 타기 때문에 1, 2번 주자, 특히 마지막 2번 주자가 에이스가 타야 돼. 맨 마지막이야. 마지막 타는 거기 때문에 1,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심석희 선수가 보통 2번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맡기는 거예요. 그 선수한테 거의. 그러니까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이게 강력한 선수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주 2번을 다 심석희 선수가 마지막 주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것만 봐도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했지만 이분이 신석희 선수가 보니까 좀 몇 살 안 됐는데 20대 초반이더라고요. 초반인데 아직도? 네. 한 체대 갓 졸업해서 인천시청인가 어디 들어갔죠. 아, 20대 서울, 중반이었다. 서울시청인가 예, 그 거기 들어갔을 당시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1~22살 된 예. 거지. 예.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이제 뭐 전국체전인가 해서 전국체전이 아니고 동계 무슨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 이관왕을 했어요. 네, 그거예요. 심석희 선수가 이관왕을 하고 거기서 나왔던 상금 무슨 뭐 300만 원인가 그거를 이제 우리 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지역에다가 또 다시 또 다 기부를 하고 굉장히 또 좋은 일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심석희 선수가 다시 또 부활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아픔을 겪고 나서도 지금 극복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 선수를 자세히 봤더니 이제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16살 때인가 그때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요. 그때가 1000m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데뷔하자마자 그렇게 됐는데 갖고 저는 최민정 선수하고 심석희 선수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석희가 한 살 많아요. 갖고 그 대회에서 심석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스타가 되는 그 경기에서 최민정이 이 한 살 어리다는 이유로 못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월드 클래스 선수가 2명이나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된 건데 근데 그때도 보니까 그 대회에서 우승하기 전에도 그 감독한테 성추행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좀 봤는데 이 조재범이라는 분에 아유, 대해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말. 사람을 예. 좀 이제 봤어요. 봤더니 이제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3년이에요? 예, 3년간. 초등학교 했고. 6학년 때부터인가 네네. 그때서부터 이제 라카 안에서 건드렸대요. 네. 근데 이게 진천을 가보시면 논밭이에요. 예. 논밭. 진천 그 선수촌을 가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 때문에 거기를 자주 갈 일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이렇게 선수, 코치, 관계자, 가족 빼놓고는 거기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네. 옆에 논밭이에요. 차를 타고 조금만 더 가면 그 읍내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다 거기서 술을 마시고 다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 올림픽 식당이라고 하나 딱 있어요. 그거. 이놈이 그날도 그렇게 두드러 패고 그 다음에 그루밍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밖에서 소주 한 10병 마시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정말 저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 사람을. 아 봤어요 실제로? 그럼요. 그 링크장에 있으면 그 비겨 나가면 쇼트 들어가고 쇼트 나가면 아이스하키 들어가고 막 치고받고 해요. 같은 링크를 쓰는. 예. 왜냐면 그 큰 링크는 스피드를 하는 거는 그 400m짜리 큰 링크가 있어요. 네. 예, 그거는 태능에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나 얘네들 못 들어가고 쇼트하고 피겨하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는 그 작은 링크에서 해요. 예,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많이 봤는데 원래 그 라카 안 애들하고 못 건드려요. 부모도 못 들어가니까. 근데 연습할 때 부모가 다 와서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드러 패요. 그러니까 제 딸도 주차장에서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아니, 보는 앞에 부모가 보는 앞에서 때린다고? 때려요. 다 봐요. 거기 가면 다 이렇게 그 뭐지 유리관으로 돼 있잖아요. 아이스하키 링크하고 피겨 링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오줌을 싼 적이 있어요. 제 딸이.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되게 놀라운 일이고 네. 아동 폭행인데 네, 그거 이번에 수원에서 고소했잖아요. 그 네. 피겨뿐만 아니라 뭐 스피드 스케이트 뭐 여러 가지 그 빙상 공부 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 봤을 때는 익숙한 그림이에요. 뭐 저 정도야. 뭐. 때린. 예. 그러니까 애를 딱 벗겨놓으면 초등학교 뭐 3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벗겨놓으면 쫙쫙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에 그 매직을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동그라미를
여기서 턴을 해라, 여기서 턴을 해라, 턴을 해라 해서 항상 매직하고 스틱을 갖고 다니는데 그걸로 항상 맞는 거야. 아. 예 맞죠. 근데 뭐 그거야 부모가 보는 앞에서 네. 체벌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라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차별 폭행이 이제 가해지는 건데 싫다 진짜.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이 뭐 때려도 되지 이런 건데 이제는 뭐 이런 얘기하기는 뭐한데 운동을 하는 애들이 그래도 집안이 좀 사는 애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건드리지. 이제는 이제는 안 때리는 거야? 예. 야 그렇게 더 화난다. 아, 이렇게 해서 안 때리게 된 거예요? 때리면 안 해서 때렸다는 예, 거네. 예, 아, 그러니까 그 드라마 이태원 클래스 보시게 되면은 요런 게 나옵니다.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회사와 이제 조그만 가게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어쨌든 그 제가 보면은 근데 이 사람의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건 뭐냐면 평창 올림픽 개막 직전이 2017년도 12월까지 그때까지 뭐 태릉, 진천 선수촌, 뭐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열리기 전까지도 바로 몇 개월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추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16년 이전의 혐의는 뭐냐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란 말이야. 지금으로 치면 엄청 큰 죄인데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최소 10년을 살겠구나 하고 내가 이걸 막 봤어요. 그랬더니 2년 되지 않았어요? 2년? 지금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10개월 나왔다가 지금 이제 1년 6개월 선고 받았대요. 갖고 지금 근데 이것도 뭘로 살고 있냐면 그거는 이제 성폭행 관련된 건 재판 중인 것 같고 이거가 1년 6개월 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애들 때린 것 때문에 그 구타 폭행? 4명인가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석희 선수도 손가락인가 뭐 그 학기채로 맞아가지고 부러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요건데 근데 아직 이게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야. 1년이 넘었잖아요.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됐다 뭐 없어. 1년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폭행 혐의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심석희 선수의 그 이야기 전해졌을 때 좀 분위기 어땠어요? 다들 아니 충격? 여기는 충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 우리 부모들끼리는 저 변태 같은 새끼 저거 그러니까 진짜 변태 같은 XX 그러면서 막 아니 그러고 나서 바뀌어가고 술 먹고 이게 되나? 그러니까 정말 충격? 저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죠. 아. 저 정도까지는. 그래서 완전히 그때 뒤집어지면서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폭력이란 것도 점점 이렇게 정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빙상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자꾸 이렇게 그게 이렇게 허락이 되냐면 이 뭐 파벌이나 뭐 이게 있잖아요. 피겨나 아이스하키는 메달 못 따잖아요. 솔직히 김연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나머지는 예. 메달 바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쇼트트랙이. 전권을 되게 많이 주고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밀어준 거죠. 예,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진짜 파벌이 있다고. 화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여기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폭행을 하고 뭘 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형량이 세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거였었어요. 좋은 성적을 냈다 선수들이. 그거가 이제 감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좋은 성적을 냈다도 있는데 부모들한테 다 탄원서를 받아왔어요. 그걸 써줘. 그러니까 그 4명을 때렸는데 그 3명이 맞아, 합의를 봐줬어요. 봐줬고 그 심석희 부모님만 합의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심석희 선수가 그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오리지널 미투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렇지. 우리나라는 미투가 이상하게 그 피해자들이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이 유명한 애를 나 쟤한테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래요.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결과에 상관없이 예. 그거 방어하다가 이제 이미지 실추되고 끝나는 경우가 예. 많은데 오달수 씨가 대표적이죠. 원래 오리지널 미투는 뭐냐면 외국의 유명한 배우가 나 저 감독한테 당했습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미투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 레옹 찍을 때 그 여자애가 그랬었죠. 레옹에 나온 여자애가 네.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나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 심석희 선수도 보면 세계적인 쇼트트랙 선수가 감독한테
당했다라고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알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터뜨렸는데 지금 재판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결정적인 이유는 후배들 때문에 자기가 이제 떠나면 또 이 사람이 다른 그렇지. 초등학생 왜냐면 자기 때문에 위상이 더 올라갔다. 왜냐면 이 사람이 조재범 이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유능한 코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심석희를 발굴하면서부터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 그 스토리를 쫙 봤는데 그러니까 집안은 좋은 거. 이거 강남 전문가니까 그냥 봐보세요. 저기 봐봐. 강남 전문가. 반포 초등학교는 안 나왔어. 반포 중학교에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있는 집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판결이 안 나온 이유도 이거다. 있는 집안 애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장관이 옷 썼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판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성폭행 관련된 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나름 뭐 이렇게 뭐 그냥 해외에서는 크게 잘하지 못했는데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냈던 선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심석희를 그 자기가 저기 그 강릉 쪽으로 코치 생활하러 갔다가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발굴한 거야. 그래서 같이 데려와서 같이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석희랑 선수랑 같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심석희 선수도 굉장히 이거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그 초등학생 어렸을 아기 때부터 스승님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말라고 한 건데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거 있는지 왜냐면 내가 그때 우리 오사충님한테 들었잖아요. 이 겨울 빙상 종목은 없는 집 아이들이 하기 굉장히 힘든 스포츠다. 그래서 있는 집이기 때문에 분명히 형량을 짧게 받거나 나가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이 그걸로 보는 거예요. 뭔지 알죠? 뭔가 그 죄로 보는 게 아니고 정필승 변호사랑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죄로 보는 게 아니야. 그 집안이 얼마나 부유하냐. 이게 판결하고 그러니까 거의 내가 찍으면 10개 중에 8개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죄 있는 집안인데 제가 무혐의 되겠는데 자 누구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저 홍씨 집안에 그 따님 마약 갖고 왔잖아요. 나 깜빵에 안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안 가잖아. 그 정도 사이즈면 안 가요. 그러니까 절대 갈 수가 없어. 그중 깜빵에 안 갈 정도로 집안이 막강한 사람들이 주로 뉴스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러네. 이 사람도 내가 보니까 초중고 딱 보니까 아 할아버지 때부터 어느 정도 집이 돈이 있는 집안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 여기도 예를 들어서 형량을 최대한 낮추든가 중간에 그래서 이미 폭행죄로 빵에 들어갔으니 그냥 이걸로 아마 조용히 이거 왜냐면 혐의 없으면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폭행 당했다라고 다 일기도 쓰고 다 했지만 야 현장 증거가 없잖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뭐 녹음하거나 동영상이 있지 않은 이상 증거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심석희 선수가 아버지가 장관이야. 장관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심석희 선수는 내가 알기로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네. 찜질방에서 잠자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집안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으로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리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라고 하더라도 재판에서 심석희 선수가 원하는 결과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대신에 코치 생활을 못 할 거고 그냥 조용히 형량만 좀 짧게 받고 나오면서 끝날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법부가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좀 올림픽을 보면서 다시 이제 심석희 선수라든가 또 심석희 선수랑 또 비슷한 선수들이 많지 않을까. 그 금메달 뒤에는 어떤 아픔이 있는 선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이 올림픽을 보면서 요즘에 좀 하게 됐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예, 아픈 치아를 꼭 참으며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134회 주둥이 올림픽. 네, 저는 오사충기입니다. 바람이 좀 엉망인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기 좀 그래서 차를 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바깥에 나갔어요. 피크닉으로.
25도예요. 25도. 예, 요즘 날씨가 25 낮에? 좋죠. 네. 예, 낮에. 에어컨을 드디어 켰습니다. 예. 아 벌써 틀었어요 네. 에어컨을요? 25도 차원이 따뜻하면서 잠이 잘 오죠.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광교를 가자. 광교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광교에 호수공원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호수공원에 가니 거기 공원 제일주차장인데 둘 다 차를 못 대요. 그래서 도로에다 이제 쫙 차를 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어 터지더라고요. 거기가. 사람 많았어요? 네, 미어 터졌어요. 왜요? 요즘에 그러게. 사람 많은데 예. 많이 잘 안 모이는데. 그런 줄 알고 갔는데 일단은 미어 터져서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그 또 갔으니까 또 갤러리 한번 가야죠 또. 집사람이 반드시 뭐 봄옷을 사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 갤러리아를 갔더니 거기도 미어 많아요? 터집디다. 코로나를 뚫고 예. 봄은 오죠. 예. 미어 터집디다. 오. 그래서 이걸 보고 참 저는 그 용인에서 학교를 다녀서 용인이 되게 멀게 느껴졌어요. 항상 되게 후지고 뭐 수원도 그렇고 지금 용인 비하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옛날에 이미지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전엔 그랬어요. 용인 자연농원 하면은 시절. 부자 동네 아닙니까? 되게 먼 동네에 이 시대구나. 저렇게 자연농원 시대구나. 맞아요. 저희 때 자연농원 시절. 누나 아, 말 잘못했다. 에버랜드 말고 자연농원 있잖아요. 그 호랑이인가 사자 으아 그러면 그때 자연농원이 최초에 이게 사파리가 이렇게 있고 네. 큰 그 자이언트 휠이라고 그러잖아요. 대관람차 이런 거의 상징이었었는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수원 그러면 저한테는 좀 약간 시골 같은 그 뭐 경상도나 전라도나 크게 다름없는 왜냐면 다 옆에 논이고 밭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다 삼성 땅이었죠. 예. 근데 지금 가니까 별천지가 되고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천지가 개벽을 했더라고요. 하긴 뭐 우리 동네 뭐 과천 그쪽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 과천은 글자 그대로 신천지 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 새날에 일주일 내내 그 저는 다 들어요. 근데 일일이 그 저희 방송은 다 댓글까지 전부 다 모니터를 네, 하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 누구세요? 문희정 아나운서? 문중전 씨예요, 예, 그분이? 아니요. 아, 그래요? 별명이. 아, 그래요? 예전에. 예, 예. 중전마마라고 해서. 와 정말 저는 이 패널 중에 반한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첫 번째가 마차님이고. 야수님, 마차님. 그 다음에 그 누구시죠? 문희정님. 아니 저기 그 도보다리. 그 다음에 요즘에 그 하시는 의사 변의사. 네, 그분도 정필승. 그렇고, 예. 그래서 그렇게 반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정필승 씨는 요즘에 반했던 사람이고 문희정 씨가 대박이더라고요. 야, 이거 어떤 면에서 좋아요? 일단은 일단 아나운서니까 워딩이 좋지. 예, 그러니까 목소리. 그야말로 똑소리가 난다는 표현 있잖아요. 똑소리가 난다는 표현. 그 다음에 이분이 국제 전문가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제 관계를 전공해서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오고 막 그런 공감대가 있구나.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인생을 60 넘으면 그렇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 그 자리에서 포기를 했어요. 아 저런 분이 진짜 국제 전문가구나. 그래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그 야구장에서 야구를 구경하는데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있는데 돈이 없어. 우리 이렇게 담 너머를 이렇게 보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둘 다 공짜로 보는데 한 사람은 되게 잘 보고 한 사람은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담을 없애놓으면 어떠냐. 그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예. 그분 고정이신가요? 예, 아마 고정일 거예요. 아 예. 그래요? 예. 고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방송을 듣는 재미가 예. 있어서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나운서라고 하면 보통 상상이 되잖아요. 되게 많이 배우고 막 집안도 좋고 그런데 그분이 되게 가난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아니 좀 나름 빨리 하세요. 일단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올림픽 얘기는 언제 예, 나와요? 올림픽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프닝이라는 게 있지 않소. 아직까지는 저기 드디어 개막식 하신 거죠? 개막식이 기네. 개막식이 길었어요. 드디어 예. 이제 2주간 문을 닫았어요. 그 일반인한테는 다 이렇게 유학 상담. 아니요 그 빙상장을 예. 그래서 정말 일반인한테는 이미 닫았고 선수들은 그렇게 입장을 시켰거든요. 선수 운동은 하라고. 그런데
정말 저번 주까지 하고 2주간 아예 선수들도 운동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야 그 하키는 그나마 좀 그런데 피겨하는 엄마들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운동을 피겨는 혼자 타잖아요, 주로. 근데 기량 차이가 이제 예, 굉장히 그래서 많이 운동을 나죠. 그렇게 2주간 쉬는 거는 쉬는 것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따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네네. 그러네. 뭐 그렇게 뭐 마라톤 이런 거는 밖에서라도 하는데 정말 그런 거 있죠. 수영은 옆에 레인까지 다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50m 풀에서 정말 이렇게 시합 나가기 전에 옆에 레인도 같이 비워줘야 되거든요. 개인 수영장 없어요? 네? 개인 아이스링크 정도 있어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선수들이 그렇게 2주간 운동을 못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한참 이제 시합이 있어요. 시합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기량을 쭉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루를 쉬면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틀을 쉬면 선생님이 알고 3일을 쉬면 관객이 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 동네 그 필라테스 거기 학원에서 붙여놓은 누구 거거든요. 아 그래요? 하루를 하면 내가 알고 뭐 둘이 알고 거기도 이제 보고 해놨거든요. 마케팅 할 때. 역시 프로의 세계는 프로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닿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국내파 뭐 세계 1, 2 하는 애들도 아닌데 그래서 링크장을 빌리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어떻게 하든지 특히나 이렇게 훈련비가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장비를 떠나서 이렇게 피겨 같은 거 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특히 스피드 쇼트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300만 원씩 드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 날가리 했어요. 그 스케이트 날가리. 그 내가 가르치면 안 될까? 속도를 잘할 수 그것 있는데. 때문에 문제가 됐었어요. 와. 누구지? 그때 안현수 선수가 저기 그 귀화를 할 때 그 코치인가 또 감독 아빠가 나를 갈아준 거예요. 나를. 아빠가 나를 갈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비리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날이 되게 민감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럼 안 하겠다.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국가대표 막 30명씩 나를 정말 쇳가루 먹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갈아줬는데 이 사람이 이거 손을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날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다 더 그게 잘 날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이냐면 보통 우리 이게 미용실에서 쓰는 가위 있죠. 네. 그거 가위 한 자루에 싼 게 수십만 원이고 보통 1,200만 원 정도.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되게 그 허름한 미용실도 몇백만 원짜리 가위를 그리고 쓰시더라고요. 그 봉제 공장에서 쓰는 재단 가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나를 가는 전문가가 나를 잡아서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이 동네는 뭐 4월 첫째 주, 그 다음 골목은 4월 둘째 주 이렇게 예약해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공장 그 동네 전체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네. 예. 일단은 그래서 그분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스피드는 그런데 그 아이스하키는 막 날로 막 쳐요. 부딪히고 막 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개인 그게 있어요. 중간에 그 브레이크 저기 타임아웃 때 자기가 자기 나를 막 갈아요. 그래서 그런 기계가 조그만 게 있어요. 수조 같이 생겨갖고 우리 칼 가는 기계 있죠. 플라스틱에 넣고 쓱쓱 가는 거 같이 그런 게 있어 쓱쓱 갈아요. 그런데 여하간 뭐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예. 아이스하키는 너무 이게 부상이 있으니까 예. 장갑을 이듯이 많은 걸 껴요. 그런데 넘어져서 싹 하잖아요. 손가락 4개 다 잘라요. 그 정도 날카롭다. 그 정도로 날카로워요. 아이스하키도 그 정도니. 그러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스피드는. 그런데 선수들도 2주간 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국대도 진천, 태릉 여기 다 문 닫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올림픽을 못 해요. 상식적으로 못 해요. 상식적으로. 아베라면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뭐래도 아베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베는 원숭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7월 15일인가 7월 25일인가가 올림픽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16박 17일 또는 17박 18일 정도를 올림픽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해봤자 16강부터 겨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선전을 전부 다 치르고 그 결승에 올라간 그 사람들만 해요.
해봤자 32강이에요. 32명 정도 한 경기당 이렇게 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사람 죽는 거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컨디션을 다 집중을 해요. 특히나 시차가 차이 나면, 그러니까 미국 그 출장 가면 뭐가 힘드냐면 서부에 갔더니 서부 시차, 동부에 가면 동부 시차. 아, 그러겠네. 그렇게 돼서 태릉이나 진천에 가면 깨워요. 새벽 3시에. 아, 그 아, 시차 적응하라고? 적응을 미리 하는 예, 거예요? 깨워요. 계속. 왜냐면 저도 좀 센시티브해서 잠을 못 자요. 시차 나이가 드니까 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가서 그 바이오리듬이 싹 바뀌어 버리면 그거 죽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정도 일찍 가서 거기서 맞게 다 운동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1, 2, 3위는 기량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날 누가 컨디션이 좋고 누가 예선전에서 올라오다가 인대가 끊어지거나 뭐 부상을 당하지 않느냐, 이게 운이에요. 진짜 실력으로 이기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다 실력이 비슷해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심석희 선수 같은 사람. 그러니까 누가 우승을 하냐면 심석희가 부상을 당하면 그 다음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 재수가 좋은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같은 아마가 봐도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도 나 안 나가겠다 막 요즘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지금 호뉴케는 아예 어나운스먼트를 했어요. 호뉴케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올림픽 보이콧 안 하겠다. 안 간다고 발표했죠. 예. 네. 일단은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은 메달보다도 그 개인의 그런 건강과 그런 게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정치적 중립국들이야. 그럼요. 막 예. 우리나라는 막 걸려도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원하면 따야지 뭐 이런 게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 애국심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희생돼도 뭘 해야 된다는 게 강해서 만약에 열었으면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외국의 선진국들 선수들은 보면 은메달 따고도 막 웃고 동메달 따고도 막 웃잖아요. 걔네는 그냥 그 즐겁게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사재기는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야. 올림픽도 안 나가는 이유가 살아야 되니까. 맞아. 하나잖아, 이유가 하나.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직장을 다니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땄다. 맞아요. 어떤 교수가 투포한 연습에서 맞아. 뭐 투포를 했다. 근데 그만큼 직장이 널널한 거예요. 그만큼 직장이 널널하니까 그 연습을 회사다니면서 연금도 많이 나오고. 재택근무하면서 그런 후기 많이 올라오잖아요. 와, 회사에서 8시간 걸리던 걸 집에서 하니까 2시간 만에 해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가서 끝내버리면 딴 거 하고. 까지 가려면 4개를 해야 되거든요. 세계 선수권, 그다음에 저기 그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자기 그 전국 대회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로 해서 점수제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서 무슨 지금 일반 선수라면 맨날 해외 가고 시합해야 되거든요. 맞아. 올림픽 1년 전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언제 자기 연습하고 시합 가고 언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유럽에서 있는 일, 정말 유럽에서나 가능한 일. 언제더라? 그 어디 스위스인가 벨기에인가? 그 축구 선수들이 다 아마로 구성된 그 올림픽 그 아이슬란드. 그죠. 네, 아이슬란드 축구팀. 그냥 옆에 동네 아저씨 다 소방관 뭐 조기 축구 같은 느낌. 네, 뭐 치과 의사 뭐 이런 잘 나가는 조기 축구.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그냥 와갖고 그냥 올림픽에 나온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유럽이나 가능하지 저희 같이 이렇게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일단 그렇고 저는 이렇게 올림픽 하면 뭐 단연 그 88 올림픽이죠. 88 올림픽 때 제가 생각났던 것 중에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있었는데, 저희가 군대 가서 군무 하셨어요? 네. 군무? 예, 군무. 춤. 군무. 태권도로 그렇게 춤처럼 하는 거? 태권도로 하셨어요? 정수라의 대한민국을 하지 않았어요? 저 그건 안 했어요. 때는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그래요? 그걸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진짜 그걸 했었어요. 김현정이 인기가 많았어요. 막 이렇게 막 춤을 연습해갖고 부모님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얀 장갑 딱 끼고. 근데 우리는 왜요? 군인이 왜 부모님한테 그런 걸 보여줘요? 그러잖아요. 자 다음으로는 사병들이 뭐 짬을 내서 준비한
군무를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훈련소 그 나올 때? 예, 그거 안 하셨어요? 퇴소식 할 때 하는 이벤트 퇴소식 할 식으로 하나 때 보다. 뭐 저기 총검술부터 시작해서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사병들이 뭐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뭐 군무 죽는 거야 진짜. 여가 시간에 했다고? 예, 여가 시간에 하는데 그게 무슨 여가 시간에 새벽 2시에 나가고 정수란 노래만 들으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늘엔 조각도 떠있고 왼손 찔러거라 오른손 막 이러면서 뭐 원하는 것은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해요. 그게 이제 올림픽 때 만든 노래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때 저는 코리아나란 그룹이 손에 손 잡고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처음 본 그룹이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 김승진, 스잔 뭐 이런 거나 봤지. 근데 그때 인순이도 노래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우리나라. 맑은 경포대에서 푸른 다도에서 뭐 이런 거 있었고 그때는 그런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코드 마지막 트랙은 건전가요로 무조건 건전가요. 넣어야 되는 예. 그런 거기- 규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이문세 어허야 둥기둥기 항상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또 있었냐면 조용필의 서울 서울 서울. 아. 예. 그 다음에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그래서 아, 노래가 다 막- 약간 그런 노래였네요. 그 당시에 다. 예, 다 오. 진짜 정말 이렇게 그 노래를 만든 거예요. 올림픽을 겨냥해서. 그런데 코리아나라는 가수가 와서 이거를 올림픽 송으로 하겠다 해서 데모를 한 거예요. 가수 협회에서. 말이 되냐? 왜 우리를 무시하고. 자, 그러면 노미네이션 해갖고 다 들어보자. 가수 다 모여. 정말 장관까지 다 모여갖고 공무원까지 다 모여갖고 그 노래를 들었대요. 김연자의 아침의 나라에서. 코리아나의 손에 손에 손잡고를 들으면서 누구라고 음악이 딱 끝나는 순간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전부 다 이 노래를 선택을 한 거죠. 코리아나의 그 손에 손잡고. 노래 좋았었어요. 좋았는데 저는 그런 가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도 그걸 그때 몰랐었는데. 다 그랬지. 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외국에서 뭐 대머리 살짝 까진 아저씨 와가지고 막 노래를 하는데 괜히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 딸이 클라라 아닙니까? 아 맞아? 맞아. 예.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사할 때 산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산중 음악회인가 거기 그때 코리아나 분이 한 명 오셨거든요. 그래서 손에 손 잡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 클라라 아빠가 예, 아빠예요. 맞아. 아. 예. 그래서 일단은 그때 들었던 그 노래 중에 그 올림픽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게 되게 기억에 남고 저희가 올림픽 출전을 하면 그냥 배지를 이렇게 사요. 호돌이 배지. 혹시 구입하셨나요? 아니요. 그때 강제로 막 뭐 살 때였던 것 저는 같은데. 그때는 초딩이어가지고 난 태어나기 개념이 전이라.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 자원봉사를 했었거든요. 저 운동선수라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가갖고 이제 와, 커 보인다. 예, 거기서 이제 돈을 줘야 빳빳한 돈 8만 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8만 원이면 되게 엄청 컸죠. 센 거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인데 돈을 준대. 자원봉사 돈 주죠. 그러니까 그 전에 LA 올림픽이 성황리 하면서 자원봉사를 통해서 뭐 성공을 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돈 안 받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난 가면 쓸데 써. 실제로 88 올림픽을 진행한 건 노태우. 어차피 나 이 사람 아니야.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나 이 사람. 그래서 생각나는 게이 수고비는 보통을 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IOC 의원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오프닝 개막식을 5분 동안 했어. IOC 위원상은 또 있고 누워 계신 이건희 공 아니겠습니까? 그 IOC 위원 얘기가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탁구 선수 유승민이네. 네. 유승민 맞아요? 네. 유승민 맞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유승민. 탁구 잘 치는 유승민. 옛날 유승민이 그 전에 하잖아요. 문대성 선수가 있었거든요. 김연아 선수 문대성은 돌려차기 문제죠. 맞아. 김연아 선수 갖고 IOC 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연아 선수 하면 좋겠다. 근데 문대성 의원을 국회에서 직접 봤는데 네. 생긴 건 잘 생겼어요. 네, 잘생겼어요. 몸도 정말 좋지 않아요? 허우대가 멀끔해가지고 겁나 내부가. 잘생겼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야수님 해주세요. 예. 원래 제가 배정받은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오늘 134회 주댕이 올림픽 이게 저는 그 이번 주말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를 뭐 좀 염두에 두라는 그 경고 메시지가 계속 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잘 지키고 있는데 혹시나 또
다른 마음 먹을까봐 문자가 계속 와가지고 아니 그 목사님이 자꾸 네, 뭐 그러니까 입을 벌리시니까 그분 때문에 자꾸 국가 정책에 더 하는 거예요. 적극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네. 이제 집에 짱박해가지고 책도 이제 더 이상 집중력이 없어? 떨어져갖고 안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계정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게 2007년인가 8년인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는 페이스북이 있다라는 이 의미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친구도 한 1000명까지 늘렸다가 지금은 한 150명 정도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만 다 친구로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차단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심심하니까 페이스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이버나 다음 카페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연히 페이스북에도 그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 30대 때 워낙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회원수 한 50만 명 동호회도 막 꾸려보고 해놓으니까 야, 더 이상 그게 큰 미련이 없어가지고 관심을 유튜브로만 데리고 왔었으면은 50만 명 구독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형들이 나보고 사업 비즈니스 하라고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페이스북에도 그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다가 페이스북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문득 궁금해져 가지고 여기저기 가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쯤 됐을 때 이제 가입 승인이 떨어지고 가입 승인이 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쭉 들어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나. 저는 이제 그 이 기준이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만 딱 골라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사용자보다는 영어 사용자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런 거 올리는구나 하는 게 다 공통적인 게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말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못했던 게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 이제 광고를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광고 집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사람들이 그때 광고 소재라고 하는데 광고 이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광고를 올릴 거야라고 딱 등록을 하면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그걸 이렇게 검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 광고 가이드라인이나 페이스북 광고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1차적으로 AI가 먼저 검수를 하고 AI가 판단 못하는 건 사람한테 넘기거든요. 근데 출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이게 검수 속도가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광고 이렇게 등록을 하면 24시간 내에 승인이 나거나 이제 부결이 나는데 이게 일주일이 나도록 어떤 결정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비즈니스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와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우리 그 새날 유튜브에 계속 노딱 붙이는 게 AI 그놈 그 자식 아닙니까? 노딱 나는 그렇게 그 붙일 거 아니야 이제. AI 그 새끼가 다 하는 줄 알았거든. 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리고 또 어떤 한 군데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한국이 유명해지고 있으니까 한국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나는 여기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인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나는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알려달라. 뭐 나는 지금 여기 호주인데 한 9월이나 10월 정도면은 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가서 내가 어떤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갑자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네요. 예. 그래서 내가 댓글을 막 달아줬지. 너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 가입할 때 이제 내 프로필을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국적이 사우스 코리아라는 거는 이제 프로필에 나오니까 그 댓글에 내가 달아준 댓글에는 분명히 그 처음 글을 올렸던 사람들은 다 고맙다, 참고하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그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쓴 댓글 밑에 이제 인종차별적인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 가면 뭐 산채로 해부한다. 어? 뭐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북한이랑 이렇게 헷갈리는 거 아니야? 몰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니까 그 처음에 그 나는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올렸던 사람들이 개인 메시지로 미안하다 내가 괜한 걸 올려가지고 네가 친절한 댓글을 달아줬는데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막 이렇게 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거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야 간에도 뭐 댓글 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뭐 비방하고 뭐 가짜 뉴스하고 서로 막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 나라 대 나라끼리도 또 이게 있는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이 잘 나가니까 또 시기하는 어디서는 또 한국에 대해서 이런 걸또 댓글을 다는 안 좋은 이게 댓글을 다는 부대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가짜 뉴스를 믿는 이제 곤충류들은 어디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래 처음에 이번 주 주제에 대해서 이제 아가리 올림픽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주댕이라고 이제 좀 순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으로 이제 아가리를 놀리는 그런 것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국뽕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과도한 국뽕이 불편해서 끝까지 못 듣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 그거는 그대로 존중하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국뽕의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의 신화,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올림픽 하면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전쟁을 하다가도 뭐 그 올림픽 기간이 되면은 무기를 내려놓고 모여서 뭐 스포츠를 하고 뭐 그 예전에 고대의 그 스포츠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코베리탱 백작이 뭐 올림픽을 다시 이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다 개구라입니다. 진짜 완전 개구라예요. 특히나 고대 올림픽은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이 열리게 된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종교 의식 때문이에요. 원래 그 제우스 신한테 그러니까 태양신인데 네. 태양신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365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이 달력 안에서는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이제 해가 바뀌고 넘어가는 날이거든요. 그 고대의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330일이나 360일이 되던 날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이렇게 태양신이 잠자는 그 기간 동안 태양신한테 이제 우리 너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엄청나게 큰 구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 도시국가였잖아요. 아테네도 있고 그 이름 까먹었다. 싸움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스파르타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막 이 도시국가들에서도 태양신을 섬기는 그 문화는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위한 제사 지내는 날은 다 똑같은 거야. 야, 그럼 이렇게 됐나 보다. 그 처음에는 막 서로 신나가지고 막 네. 신나서 우가고 하다가 창을 막 던져. 옆에 있는 애도 또 같이 창을 던져.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멀리 나갔네. 이러면서 이제 올림픽이 되는 거야. 그런 측면이 아니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 시대에는 이렇게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동네랑 이렇게 이제 사춘김이랑 나랑 싸우고 있거나 안 그러면 나랑 이리씨랑 싸우고 있거나 둘이 싸우고 있거나 누군가는 항상 싸우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끊이지 않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둘끼리 모든 나라가 복잡하게 싸우고 얽히고 뭐 치고받고 하다가도 태양절이 딱 오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내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야 됐고 일단 여기까지 싸우면 여기까지 태양절이 지나고 다시 보자 하고 이제 각자 돌아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의 형식이 스포츠처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스포츠인데 그러니까 남성의 육체를 그러니까 헌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날씨로 치면은 11월부터 12월이 지나가는 때에 태양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1년 중에 가장 쾌적한 날씨예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여름은 너무 뜨겁잖아요. 특히나 그 그리스 쪽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뭔가 활동을 못해. 근데 겨울이 되면 우리나라의 한 가을 정도, 초가을, 늦가을 정도 이게 선선한 날씨가 되기 때문에 이 글을 딱 하기 그러니까 육체적인 활동을 하기 좋은 때에 태양절을 기념하면서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절대로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이 인간한테 준 가장 소중한 것이 이제 정신과 육체. 네. 다시 올림픽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시청률 많이 올라가겠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여성이 참석을 못 한다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청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쉽대요. 고발당하지. 그 당시의 아쉽네요.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완벽한 육체를 가진 존재는 남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남성의 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만든 게 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대 신화에 따르면.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것에서 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완벽한 건 남자의 몸이다. 그래서 여자는 불결해서 그 제례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완벽한 그러니까 신이 주신 육체를 뽐내는 보여주는 이제 그런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의 형태가 이제 레슬링을 하거나 창 던지거나 달리거나 이렇게 이제 어떤 육체적 기량을 보여주는. 근데 알몸 상태에서 레슬링은 좀 서로 불편했을 것 같은데 많이. 근데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스포츠 룰을 생각하니까 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스포츠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경기의 목적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슬링도 목숨을 걸고 하는. 예, 그러니까 레슬링도 이렇게 뭐 중간에 심판이 딱 해가지고 뭐 3대2 승 이게 아니고 상대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그래서 죽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했어요. 예전에. 죽은 사람을 네.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도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올림픽 하면 평화의 제전, 뭐 전쟁도 멈추고 하는 그 평화의 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배웠는데 그 전통을 이제 아베가 깨주려고 그냥. 그러니까 바이러스 제전으로 만들어주려고. 그 이야기를 지어낸 게 쿠베르탱이죠. 쿠베르탱. 그러니까 쿠베르탱이 1900년대인가 1800년대 후반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올림픽을 고안해낸 계기가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관념을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그 노예 해방 이게 불편했던 거야. 그러니까 흑인이 관여하지 못하는 백인만의 축제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쿠베르탱은. 그래서 초반의 올림픽에서는 그러니까 백인만의 잔치였어요. 황인도 안 돼, 아시아 쪽도 안 되고. 완전 그냥 유럽 애들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 그 구유럽, 신유럽 해가지고 구유럽은 지금 현재 유럽을 말하는 거고 신유럽 하면 이제 미국의 동부까지를 이제 신유럽 요 정도로 봐줬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흑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 선수가 그 금메달 재단에 올라가가지고 검은 장갑을 끼고 이렇게 든 그 주먹 쥐고 손 드는 그거 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흑인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미국의 지난한 역사들이 있어요. 야구장에서 예. 있었다 한동안 또 흑인 그러니까, 선수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제 2부 리그, 3부 리그에서만 있던 흑인들이 이제 1부 리그로 진출하는 그 역사도 굉장히 지난하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이제 그 올림픽에서 흑인이 우승을 차지했을 때 했던 역사적 임팩트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쿠베르탱이 처음에 그 올림픽이라는 걸 디자인할 때 그 의도는 그러니까 백인의 위대함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였거든요. 그 가장 유명한 거짓말이 마라톤에 대한 그 스토리예요. 있잖아요. 마라톤이
마라톤 그러니까 평양에서 뭐 그 그리스가 이겼다는 걸 그 일개 병사가 알려주기 네, 위해서 뛰어서 마라톤 평야를 가로질러 뛰어가지고 그 알려주고 죽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그 가로질러 달렸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란 선수들이 마라톤에 출전 안 한다고 그 일화 때문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페르시아 라인이니까 이란 애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마라톤에 출전 안 한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옛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는 그게 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에 그 마라톤 평원에서 그런 전쟁은 없었고 사실은 실제 이야기는 지금 그 그리스가 침략을 받고 있는데 침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 혼자 힘으로 그 전쟁에 대응을 못하니까 옆에 이제 평소에 적으로 지내던 다른 도시국가하고 연합을 맺기로 했는데 연합을 맺으면 그리스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일단 연합을 맺자고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공격해오던 나라 함대가 이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보가 돼버린 거지. 그러면 그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약을 맺지 말라고. 야, 너 빨리 졸라 뛰어가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 그래. 지금 애들 좀 공격 들어오던 애들 다 다시 집으로 갔어. 안 해도 돼. 빨리 알려줘. 갔는데 역사적 사실은 뛰어간 애가 늦었어. 아 그래요? 아니 이거를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내용이 처음에 영어로- 딱 한 줄이 저는 기억이 나요. 막 외우라고. Marathon is the name of the Athenian soldier. 그러니까 마라톤은 아테니안 솔저의 이름이다. 그 아테네 병사의 이름이다. 왜 그러면서 이게 쭉 그 시절엔 나오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게 갑자기 그 청바지 리바이스 그것도 있었고 마라톤도 있었고 그때 그 본문에 나왔던 그 얘기였었어요. 그 늦게 뛰어간 그 병사 있죠. 그것도 예, 혼자 예. 뛰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그리스는 너무나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10km도 사람이 혼자 뛰어가면 죽어요. 절대 못 뛰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숲도 있고 흙길도 있고 물도 있고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다 돌덩이밖에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자도 없는 이 떼약볕에서 그 고지대를 10km만 뛰어봐요. 사람 죽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혼자서 그 수십 킬로를 달려 뛰어가겠습니까? 여기서 또 개주가 생겨났겠네. 개주. 바톤 터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픽에 대한 것도 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 올림픽에 대해 도쿄 올림픽 뭐 연기할까 말까 가지고 막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뭐 그게 1년 연기되는 게 뭐 세계사적으로 뭐 대단히 중요하고 막 엄청나게 큰 사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개구랍니다. 안 해도 돼. 맞아. 아니 올림픽 한 번 안 한다고 뭐 세계 경제가 쓰러지나 뭐 그냥 일본만 쪽팔린 거야. 근데 이번에 아베가 운이 좋은 거죠. 만약에 코로나 없어서 봐. 올림픽 치르고 적자나고 그냥 쌍욕 먹는 거예요. 근데 올림픽을 안 치르면 경제가 마이너스 40조 내 마이너스 30조 내 이러잖아요. 근데 올림픽을 일본 경제가 안 좋은 게 우리나라도 안 좋은 거랬던데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영향은 있죠. 예. 예.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그냥 쌤통이야, 그 선수들을 생각하면 왜냐면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왜냐면은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아예 안 하면 안 되겠다. 연기를 해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 게 그 선수들도 이제 마지막 출전하는 선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선수들을 생각하면은 열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니 뭐 근데 4년을 쉬자는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쉬거나 그 그럴 정도는 수 괜찮아요.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신 해준다니까. 보통 그건 1년 괜찮지. 얘기하던데. 우리가 대신 해줄게. 그렇지, 대신 해줘야지 그거. 우리 이제 청정국 국가 됐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 대신 아우, 해줄게. 그거 그럼 괜찮네. 되잖아.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예, 그래. 예. 그리고 올림픽 그거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뭐 이렇게 전쟁 때 말고는 연기된 적이 또 없더라고. 공동 개최하는 거야 또 예. 한일 올림픽으로 또 그러니까 공동 개최. 미래 세대들한테 역사책에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하나 주는 것도 괜찮아요.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연기된 해는 2020년. 정답 3번 딩동댕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마지막 마차편입니다. 이번 주에 그런 주둥이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정말 지겹도록 뉴스에서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땄다 이렇게 나오듯이 뭐 확진자 몇 명, 맞아요. 뭐 완치자 몇 명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내용이 똑같아서 지겨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세상 걱정은 지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정부가 워낙에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 해가지고 100만 원씩 준다 막 이런 거 하니까 사실 기업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업들이 뭐 도와준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예전에 메르스 터지고 막 이럴 때는 박근혜가 조인트 까서 그런지 몰라도 기업들이 많이 동참을 했었다고. 그때 무슨 뭐 펀드도 막 얘기 나고 막 그러지 않았어? 맞아, 뭐 코리아 파이팅 뭐 어쩌고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물론 그때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전파력이 세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 뭐 감안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기업이 하다못해 백화점이 세일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 나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언론이 완전 다르긴 달라요. 나는 왜 기억을 하냐면 근데 항상 내가 볼 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언론이 되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 근데 어디서 막 사건이 터져.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건데 좋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월호랑 비슷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 막고 있다, 안심하세요. 뭐 그리고 뭐 그때 대통령이 어디 찾아가고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때 메르스가 삼성병원을 기점으로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막 고개 숙이고 사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 삼성의료원은 이번에 정부에 청구했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도지사도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번에 법인세 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럴 때 그렇지. 기업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번 사람들이 법인세도 많이 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지들 많이 그것도 벌었다는. 개인 소득세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경기가 다 죽고 모든 사람이 힘든 거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집 앞에 족발집 갔을 때 포장 좀 해가려고 그랬더니 다 나가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배달 앱에서 계속해서 아저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배달로 많이 파시는 분들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 매출이 되게 컸을 거라고 보고 작게는. 그거는 맞아요. 예. 아 여기서 이렇게 막 뭘 해 먹어야 되는 거 말고 뭐 족발, 시켜 먹는 네, 거 시켜 치킨 뭐 이런 거는 그러겠네. 요즘은 삼겹살도 배달해 주니까. 아 그래요? 네. 구워서? 겁나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 봤어요. 뭐. 코로나 19 특별 할인 생강차. 그러니까 집 이거는 앞에서. 진짜 뭐 카페라던가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하는 거고 네네, 저는 네. 큰 기업들의 동참을 그건 너무했어요 원했었거든요. 진짜.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어떤 뭐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벤트들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로는 제가 최근에 봤던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그 생중계하는 그거를 오픈으로 터준 거예요. 아 그거 있더라. 예, 그래서 예. 우리도 연주를 무관중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렇지만 온라인 생중계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지금 베를린 필하모니 오페라도 하고 뭐 들어가면은 그런데요? 등록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비슷한 걸 했어요. 그 온라인 생중계 10개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또 잠 안 동참을 올 때 했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항상 비닐을 깔아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동대구역. 아 농업용 비닐로. 네. 예. 동대구역에 KTX가 구간에 상관없이 1만 원에 끊어주겠다. 이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괜찮은 거거든요. 진정화님.
싸게 오시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기간이 있긴 할 텐데 이 정도면은 10,000원에 끊어준다는 건 진짜 싸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이제 요즘 구매 대행이 많아지면서 해외 구매 배송하면서 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쿠폰을 발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일단 가지도 않고 하니까 물건을 구매하는 횟수도 확 줄었나 봐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쿠폰 많이 발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건 기사에서 본 건데 호텔에서 그 호텔 숙박비를 서울 시내 좋은 호텔 숙박비를 싸게 해준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거는 또 후속 보도로 그렇게 싸게는 못한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 호텔이라는 게 이제 럭셔리한 그걸 또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줘야 되고 왜냐하면 처음에 기사가 날 때는 10만 원대에 갈 수 있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숙박만 그렇게 하고 내 침대 사용료 5만 원. 그다음에 물 세수할 때 비누 사용료 10,000원. 그 그렇게. 파이브스타 호텔에 가장 그게 30만 원이에요. 그 진짜 싸게 샀을 때요. 그러니까 30만 원보다는 죽어도 안 내리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 무조건 그러니까 뭐냐면 내려도 30만 원에 아침 쿠폰을 무료로 준다든가 기타 등등을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30만 원 이하로는 그러니까 룰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보다 더 비싸니까 뭐 파이브스타 호텔은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밑으로는 죽어도 안 내린다고 그래서 뭐 하더라고요. 호텔은 그렇게 싸진 않지만 뷔페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도 하고 있고 30% 정도 세일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누가 뷔페를 많이 가겠습니까 지금? 근데 마차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앱 하는 앱 개발 회사들 있죠.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나 받는데 뭐 5만 원, 6만 원, 비싼 거는 20만 원, 30만 원짜리 앱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50%씩, 80%씩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 때 좀 창의적인 활동을 해라.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자기가 어플리케이션 파는 거 말고는 그 자기 다른 매출이 없는 회사들이 그렇게 파격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저는 보고 좀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런 걸 하는 회사는 없네. 제가 찾은 것 중에는 유비소프트에서 게임을 무료로 해준다 이런 게 또 하나 있었고 뭐 KT에서 소상공인 지원하느라 우리 가게 TV를 3년에 무료로 해준다. 지금 이런 이벤트도 봤고요. 이 정도로 지금 제가 빨리 찾아봤을 때 이 정도인데 이상하게 그 백화점 정기 세일을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뭐 정기 세일 한다 그러면 또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퍼질 수도 그렇게 했을 수 있으니.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백화점들이 다 온라인이 구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똑같이 세일을 많이 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세일, 백화점 세일의 그 퍼센테이지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많아야 50%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80-90% 정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화점이 챙겨가는 게 많아요. 근데 코로나를 지금 시작하면서 매출이 평균적으로 30% 정도 줄었대요. 각 백화점마다. 저는 그게 온라인하고 별개로 계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오면서 온라인 쇼핑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쓱배송이나 이런 거 신세계 쪽에서 하는 배송 이런 것들은 저희 집 건물에만 봐도 쓱배송 진짜 하루에 한 번씩은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쿠팡맨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새벽 바달. 이게 신입 네. 쿠팡맨이 이게 과로산지 아직 확실하게 되진 않았는데 일하는 중에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리브영 세일도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꼭 굳이 내가 거기 가서 얘를 만져보고 사지 않아요. 그래요? 피부에 바르는 건데도요? 피부에 발라서 바로 영향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온라인이 차라리 보기가 편한 게 내가 성분을 보고 그 성분을 또 검색해보고 하면서 하는 게 사고 후기도 보고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럴 거면 온라인 세일을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럴 때 집에 많이 있잖아요. 통신비 좀 깎아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안 들어요. 하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못됐어. 진짜 정부에서 너무 많은 걸 해주니까. 근데 저는 이게 생각한 게 너무 재밌는 게 그거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자 국민 한 명에게 100만 원씩 주자. 만약에 이 정권에서 먼저 얘기를 했었으면 또 빨갱이 얘기가 나오고
또 공산주의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명박 때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저 40만 원 받았는데. 안 받았어요. 저희는. 기름값 다 줬잖아요. 그건 차가 있어야 차가 주는 뭐 거잖아. 황금인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못 받았어요. 아니 그 당시에 통장에 돈을 넣어줬어요. 꽂힌 거는 못 받았어요. 아무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꽂힌 없었어요. 거는 몰랐는데 몰랐고 저 나한테 돈을 왜 줘? 근데 그래서 그랬는데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씩 두 번 나눠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인지 어딘지는 자기네 항공사가 망해가니까 자기네가 나라에서 샀어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얘기했던 거론된 나라들이 다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고 미국이고 이런 나라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제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당이 하는 주장으로 보면. 근데 과연 그러니까 남이 한 거는 다 예뻐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더 엄격하게 할 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걸 막으려면 교회든 뭐든 더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주의라는 그거에 딱 막혀가지고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게 많다고 좀 봐요. 만약에 강력하게 제재한다면 뭐 사고 싶어요? 에? 아,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것 중에 뭐 저는 항공사 아니면 뭐 정유사 뭐 어떤 거? 아, 그거를 만약에 사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 아예 그냥 대한 써 있으니까 국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행사들도 여행사들까지 건들기는 애매하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한국관광공사 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보도가 너무 차이가 나. 나 이거에서 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다 그거는 비판받아요. 사회주의야, 뭐야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다고 그런다거나 딴 데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야, 요거는 난 참 좀 너무 좀 심하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기업 동참 안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세일을 해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히 뭐 세일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아니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자동차 그거 취득세 감면해 주니까 얼씨구나 좋다 광고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나쁜 취득세 놈들이지. 감면해 준다는 것도 다 정부에서 네,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네. 기업들이 다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성질나더라고. 올림픽 얘기. 주둥이 올림픽 얘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둥이로만 떠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드라이브스루 횟집 보였죠. 야, 그거 진짜 최고더라고. 크리에이티브의 끝판왕. 그러니까 그 이미 다 포장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차에 앉아서 주문을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챙겨주니까 뭐 이렇게 컨택할 것도 없고 너무 편하고 사실은 진짜 이거 아마 코로나 사태 끝나도 이거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예.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 이 가격대로. 그러니까 드라이브스루라는 그 어떤 판매 방식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평소에 도서관도 잘 안 가다가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닫으니까 답답한지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진짜 엄청난 걸 찾았어요. 그 아마 각 시에서도 운영하는 교육청에서 이 정도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을 들어갔더니 여기에 이제 저는 그냥 이북 정도 보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갔더니 그 지금 당 월 호에 나오는 해외 잡지를 포함한 국내 잡지를 PDF판으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회원가입만 하면? 네, 다 공짜로. 아니 뭐 최신호 보그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우.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지금 다 공짜로 해주는 건가 서울시에서? 이걸 보는데 이제 뭐 국내외 잡지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책 읽어주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예. 보통 성우가 한 명이 읽어주거나 하는데 예. 오디오북, 그러니까 한 명이 읽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오디오북은 좀 유명한 거, 예를 들어서 김진명의 미중전쟁 같은 거는 진짜 오디오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책을. 아.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3공화국 뭐 이런 거 같이. 그런 거 근데 어. 김진명만 아니라면은 다른 작품만 찾아보고 싶네요. 나는 예. 요즘 듣고 있는데 이거 무슨 판타지가 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게 집에 못 나가는 학부모님들이나 정말 집에 안 나가면서도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서관 같은 데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장기화될수록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동참 안 하는 건 사실 그만큼 견딜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타격받지 않았으니까 니들이 저렇게 하지. 아니면 지금처럼 곡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장기화될수록 서민층이나 저소득층의 타격이 훨씬 클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정부는 걱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발벗고 나서서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건데 이제 기업이나 이제 기득권에서는 팔짱 끼고 이제 지켜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태클만 거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서민한테 직격탄이 뭐냐면 예전에 IMF는 우리나라만 안 좋았대.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안 좋으니까 정말 뭐 우리 집 식구들은요 지금 올 직격탄 맞았어요. 올 직격탄. 뭐 그러니까 내 동생 뭐 매형 저를부터 시작해서 직격탄 안 맞은 사람은 공무원인 제 부인밖에 없어요. 공무원도 이제 30% 감봉한다. 예, 이제는 이제 그러겠죠. 감봉한다고요? 모르겠어요. 한 몇 달 동안 지금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 그렇게 고위 한다고 공무원. 했는데 근데 이런 식의 경제 타격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나 금융 때문에 이제 공황이 오거나 어떤 특정 분야 때문에 파생된 임팩트가 맞은 적은 있었는데 전 사회적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동시에 이렇게 타격이 오는 건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진국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재난 어떤 수당이라든지 기본소득 이름은 다 다르지만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빈 공간이다. 전 지구적으로 빈 공간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공간을 메워줘야지 이 코로나 타격을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두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 같아. 거예요. 너무 못된 것 같아. 진짜. 네, 최근에 들은 이거는 루머 중에 하나인데 차이나 모바일 사이트에서 그 지금 이제 핸드폰이 개통하고 폐기되는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725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725만 정도가 죽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다. 그거 믿으세요? 확진자 0명 중국에서 말고 근데 중국같이 0명. 우리보다 위생 개념이 더 떨어지는 데서는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서민층 저소득층이 타격이 클 것 같고 특히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는 감염보다 무서운 게 치안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총기 판매량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총을 갖고 싶지 않아도 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 지금 유학 간 친구들 이미 보낸 친구들의 컴플레인은 뭐냐면 정말 간지 딱 한 달 됐어. 다 그 줌이란 그 프로그램으로 다 온라인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미국 가서 유학 가러 가서 갔다가 한 2, 3주 적응 딱 하고 했는데 학교 나오지 마. 그다음부터 전부 다 온라인 수업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마 또 그거 끝나고 나서는 또 동양인 또 차별이 또 아마 있을 거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뉴욕 이런 데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과연 이게 저는 자연적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발 오늘은 그 이야기 안 나오게. 왜냐하면 민감한 순간. 자, 미국도 대선이 있어요. 우리나라 선거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간에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에 속에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치료제가 제가 이제 그 예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했다고 하지만 결국 미국에 있는 기업이 유대인 기업이 만들 거예요. 예언을 걔네가 나올 거야. 완벽한 게.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면 그 동물 실험도 안 하고 바로 사람 넘어갔잖아요. 아 빨리 내고 싶구나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과를 갖고 있는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구나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다음에 제가 한번 좀 더 이 음모론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회사 이름까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리 씨 예언 중에 그 맞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유대인 회사가 그 약을 개발을 할 것이다.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그 회사는 유대계 자본이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맞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상에서 뭔가 돈이 될 만한 건 다 유대계 자본이에요. 근데 아는 게 없다니까. 거의 다 그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다 관여가 돼 있어요. 몬산토 주식부터 해서 예. MS가 안 하는 게 없더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건 좀 이렇게 딴 얘기죠. 좀 위험한 사실은. 예, 위험한 추론입니다. 네. 자, 딴 얘기긴 했지만 또 마무리 하셔야죠.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 좀 이상한 게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기적으로 아다리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다리 이렇게 예. 진지한 논평을 하다가 갑자기 예. 아다리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그 거- 같잖아요. 아니 듣는 게 제가 요즘에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IMF 왔을 때도 말레이시아 총리만 우리는 다 개방하고 뭐 그 IMF의 지원을 받았는데 말레이시아만 그걸 안 받았대요. 그냥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 저는 이제 그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도 그 선진 자본주의가 이제 빨대 꽂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빌려줬다 돈 확 뺏어가면서 무너지게 한 다음에 걔네 거 이제 좋은 기업들 다 빨대 꽂고 은행 빨대 꽂고 해가지고 가져가는 건데 보통 전문용어로 양털 깎기라고. 근데 말레이시아만 그 당시에 그 총리가 반대해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이 야. 있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그래서 좀 내가 야 좀 하여튼 요즘 이런 걸 보면서 음모론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음모론은 간에. 하면 할수록 야하니까 그만합시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뭐 주둥이 올림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올림픽에 사실 그 때로는 이런 것만 아니었었으면 사실 그 올림픽 보면서 잠시 잊어버리고 막 응원하면서 다시 막 이게 좀 확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사실 그게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맞물려서 좋게 잘 한다면 오히려 이제 더 전화위복으로 또 큰 힘을 주는 또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올림픽만큼 또 중요한 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림픽 한일전이라고 하죠. 올림픽 응원하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시고 이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우리 한 2주 동안은 뭐 사람도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뭐 어디 가게는 뭐 조심해서 다니고 하여튼 뭐 모임을 최소화해라. 그리고 다 가급적이면 접촉을 좀 피해서 좀 2주 안에 꼭 잡아보자라는 이런 굳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1, 2주만 조금 더 자제하시고 종교 행사도 조금 자제하시고 온라인으로 다 요즘 거의 다 대체해서 하니까 좀 잘 예방하시는 좋은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